안녕하십니까, 축구 형님. 올림픽도 재밌고, 그다음에 정몽규 회장은 계속 열받게 하고 있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 좀 약간 풀리지 않은 것 중에 돈과 관련된 건 전 한 두세 가지가 궁금한데, 첫 번째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식 스폰서를 한다고 했는데 돈을 과연 얼마를 냈을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이에요. 얼마 냈는지 조금 알려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공식 스폰서기 때문에. 뭐 또 영업 비밀일 수도 있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 연봉 같은 문제. 이런 돈에 대해서도 어느 때는 알려주고, 어느 때는 안 알려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그것도 계약서상에 서로가 막 비밀 각서 쓰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건 대부분 다 외신을 통해서 다 나왔어. 네. 나도 대부분 이제 감독들하고 공적인 자리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개인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돈 문제는 못 물어보겠더라고. 그 연봉 얼마 받아 이렇게는 진짜 못.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뭔가 터부시되는 그런 게 돈 액수죠. 그리고 그 똑같이 내 연봉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 못 하듯이 똑같은 것 같아. 그런 부분. 그 감독들도 그런 아무리 사적인 자리지만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다 외신들 추정액으로 나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걔들도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고. 우리 대표팀 이렇게 역사를 쭉 훑어봐도 이제 외국인 감독들에 대한 대우 이런 거는 어차피 물 건너 왔으니까 당연히 좀 해주고, 그다음에 좀 명장들이 좀 많이 왔었잖아. 그러니까 국내 감독들이 조금 적게 받은 거는 있어. 상대적으로. 근데 이번에 홍명 감독이 꽤 많이 받았다는 것 때문에 30억이라고 계속 댓글들은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그 30억의 기준은 뭐냐면은 해외에 있는 감독들 데리고 왔을 때의 30억 정도가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30억이라고 그러고. 내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벤투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20억 정도. 그건 추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임생 기술 이사가 그 당일날 외국 감독 후보 2명을 만나고 들어가지고 바로 홍 감독 만났잖아. 그 자리에서 바로 연봉 이야기까지 꺼냈잖아. 그렇죠. 그거는 뭔 뜻이냐면 갈 때부터 아마 오더를 다 받고. 그렇죠. 다 받고 3명한테 동일하게 오퍼를 던져라고 했던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2분한테 우리가 던졌던 게 한 20억 전후. 맥시멈 그 클린스만 밑이거든. 그래서 20억 전후가 아닐까. 그것도 홍 감독한테 던졌을 가능성이 많아. 같은 금액으로. 내 생각. 그리고 발언도 그렇게 했잖아. 국내 감독하고 외국인 감독하고 동등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동등하게 했다는 게. 그 멘트만 집어내서 분석을 해보면 아마 20억 전후가 아닐까. 홍 감독도 지금 울산에서 10억 이상 받았거든. 그 정확한 액수는 안 받겠지만 무조건 10억 이상은 맞거든. 3년에 10억 이상이니까 연봉도 거의 한 더블 뛰었다고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지. 그거는 엄청 기념비적인 액수야. 한국 보면.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감독 스님하고 그게 이제 전임 감독이잖아. 요거 대표팀만 하는 대표팀만. 근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 92년도에 김호 감독이 처음 전임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어. 그때도 엄청난 뉴스 됐거든. 기술위원회에서 회의하고 말하는데. 왜냐면 전임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 프로팀에서 뛰고 있으면서. 그렇지. 있으면서 요때 A매치 있을 때만 와서 뛰고 간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돈을 주겠다. 이런 방식이었겠죠. 예전에는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86년 월드컵, 그러니까 32년 만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멕시코 86 멕시코 월드컵 나갔는데, 그때는 김정남 감독이 했거든. 근데 그런 이제 86년도 김정남 감독, 90년에 이탈리아 월드컵 때 이해택 감독.
그분들에 대한 연봉은 안 나와. 확인이 안 돼. 왜냐하면 김정남 감독은 그때 유공축구단 소속이야. 그 그렇죠. 감독 그 유공 게임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축구 대표팀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혜택 감독은 포항 감독이었어. 포항 게임도 하고 대표팀도 하는 거야. 이제 A매치 있거나 그 국제대회 있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연봉 따로 받잖아. 네. 그래서 아마 협회에서는 어떤 뭐 재정적인 압박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네. 거라고 추정은 돼. 그렇죠. 그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전임이 아니고 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월드컵 두 번을 치르면서 이제 야 다른 나라는 다 전임이고 국가대표팀 감독이 위상이 이렇게 높은데 우리는 이게 뭐냐 이래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전임 논의가 된 거야. 그래서 첫 전임 감독이 김호 감독이야. 엄청난 논란 속에서 김호 감독이 항상 야인이었거든. 그리고 학연이 없어. 그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잖아. 금융권을 바로 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김호 감독이 처음 받았던 게 3,6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내 추측인데 그 당시는 야 대표팀 감독은 그 프로처럼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띄엄띄엄 하는 거니까. 네, 소집됐을 때만 애들 그러니까 소집만 이제 됐을 연봉 때만. 확 깎은 것 같아. 그 92년 그 계약 2년 계약을 맺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혜택 감독이나 이런 분들 94년도에 이제 전남 가신데 연봉이 1억 되고 계약금도 몇 억 받았어. 그리고 그거 비교해봐. 엄청나게 낮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대우를 엄청 안 해줬다는 거지. 내가 볼 때 김호 감독 엄청 지금 그때 생각하면서 열받아요. 뚜껑 열렸는데. 근데 이제 전임 감독이라는 큰 타이틀을 이제 달았기 때문에 최초에 달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감사하고 연봉을 좀 작게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98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는 차붐 시대가 이제 그때는 왔었잖아. 예선전은 너무 잘했었잖아. 아시아 예선에서. 근데 차붐은 이제 연봉 1억 2천을 받았어. 그러니까 월 1,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대우를 해준 거지.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감독들은 되게 뭐냐면 김호 감독도 그렇고 인센티브 계약을 좀 많이 했을 거야. 왜냐면 몇 강 갔을 때. 몇 강이 아니라 우리가 첫 승도 못 했을 때. 그러니까. 월드컵 가가지고 1승도 못 했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야, 너 성 하나 하면 뭐. 1승마다 1,000만 원씩.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16강 갈 때 몇천만 원씩 뭐 이렇게 됐겠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준 것 같고. 그 차붐 이후에 이제 차붐도 중간에 경질됐잖아. 두께하고 좀 아픔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흐름 속에 2002 월드컵이 온 거야. 누구? 2002 월드컵 누구? 히딩크잖아. 딩크 형. 딩크 형도 원래는 1순위는 아니야. 내가 뭐 그때 당시 내가 현장에 합류할 때니까 에메자케가 이제 1순위고 이제 2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연봉 책정은 비슷했던 것 같아. 에메자케가 조금 더 높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제 저 개최국이라는 페이버가 그렇지. 있잖아. 예선 안 치러도 되고 개최국 해도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감독들이 하고 싶어 했죠. 그렇지. 이제 그 매력은 있었지. 그 매력이 있어가지고 히딩크 때 아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100만 달러라는 시대가 이제 처음 열렸던 게 히딩크야. 그때 뭐 연간 1년 6개월 했는데 그러면 한 150만 달러 이상 이제 했겠지. 그렇게 하고 히딩크 때 이제 우리 축구협회도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를 디테일하게 쓰는 걸 이제 처음으로 해본 거지. 그 이제 발전한 거지 행정적으로. 연봉도 20억 딱 이렇게 찍으면서. 그래서 이제 100만 달러니까 한 18억 되겠지. 이제 1년 6개월 되면. 근데 그때 나도 이건 뒤에 들었던 얘기지만 엄청난 그 옵션 계약이 있었던 거야. 그때까지 우리 또 1승 못 했거든. 그렇죠. 월드컵 1승도 없었어. 그렇죠. 내 기억으로는 그때가 사무 10회인가 그래. 그러니까 54년부터 해가지고 총 4번 월드컵 치렀는데 사무 10회. 1승이 없었던 거야. 그거부터 아마 옵션이 들어간 거야. 1승 했을 때, 16강 했을 때, 8강 했을 때, 4강 했을 때. 다 돈이 달라. 그렇지. 근데 실제로 100만 달러, 10억이었지만 다 합치면. 옵션이. 다 합치면 한 50억 되는 거지. 예를 들면. 그렇지. 그 옵션까지 아니고 옵션이 상당한 액수가 됐겠지. 그런 조건은 다 히딩크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높지. 왜냐면 그런 생활을 계속 했으니까. 해왔던 사람이니까. 맞아. 가르치면서 계약서 만든 거지. 그렇지. 그게 한국 축구로 봤을 때 행정적으로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지. 그게 이제 모범 다합반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다음부터 다음 사람 들어오면
자, 봤지? X만 채점하고 질 수 있고. 3분의 1로 뚝 깎고, 아드보카트 나오고, 뭐, 히딩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야. 그건 맞아요. 그건 사실이고. 맞아.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고. 근데 히딩크는 인봉도 인봉이지만 자기 자존심을 확 세운 거거든. 완전 언더독 나라의 국가를 갖다가 뭐 1승도 못한 나라를 갖다가 4강까지 올렸으니까 그 하나로서 자기는 성공한 거지. 그다음에 뭐 무슨 뭐 호주 갔을 때 또 성공했지, 러시아 가서 다 성공했는데 그 연봉은 좀 그래 했지만 인센티브하고 CF가 엄청 많았어. 그렇죠. CF가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그때 막 각종에서 많이 나왔잖아. 엄청 기업에서 엄청 나왔기 때문에. 뭐 몇십억은 아마 벌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히딩크 재단도 세우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봉 이외에 뭐 엄청난 소득 올린 거는 히딩크가 아마 첫 사례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또 우리 5천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줬으니까. 그렇죠. 그걸 받을만 하죠. 자격이 되지. 그 다음부터 외국인 감독들 뭐 골류나 이런 친구들이 이제 본프레르까지 왔는데 다 한 6, 7억 정도야. 그러니까 히딩크보다는 조금 한 절반 조금 더 위 그 선에서 이제 계약을 했더라고. 보통 외신 절반 절반 정도 쭉 났다가 아드보카트도 히딩크만큼 네임밸류가 있는 친구였거든. 네덜란드에서. 그러니까 그 친구도 거의 뭐 히딩크급에 맞춰줬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2006년까지 갔지요. 다시 한국 잡은 게 2010년이잖아. 허정무 감독이 했거든. 외신 허 감독도 막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 자기. 근데 외신은 한 7억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 그 예상해가지고 그때 막 기사 난 거 보니까 7억 정도. 그것도 엄청 파격적이잖아. 그렇죠. 파격적 잘해준 거지. 근데 실제는 또 그게 아니라는 축구인들도 좀 있어. 아니, 외신 보고 난데, 이렇게 많이 받아서 했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더라고. 조금 부풀려졌을 측면도 있다고. 근데 그런 측면이 있더라도 아마 그 언저리 아닐까 나는 생각 들고, 그리고 첫 원정 16강이야. 남아공 때. 엄청난, 그 소득 올렸잖아. 성과를 올렸잖아. 그렇죠. 그게 인센티브가 있을 거라고. 보너스 개념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 보면 뭐 그 정도 받지 않았을까는 좀 생각 들고. 그 금액이 지금 20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이제 7, 8억에서 한 3배 이상 이제 올라온 거지. 어마어마한 돈이. 그 사이에 뭐, 홍 감독도 2014때 한 7, 8억 정도 받았어. 8억 정도. 그러니까 최고를 받은 거지. 그 K리그 보면은 K리그 2부터 1억부터 시작해서 K리그 1 올라오면 2, 3억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잘 받는다 하면은 8억 정도까지 올라가고 그 홍 감독 정도로 이제 최고 특급을 받으면 10억에 도달하는 거죠. 10억 이상 되지. 네. 선수의 최고 연봉이 뭐 김진수 뭐 하면은 뭐 14억에서 15억까지 딱 찍으니까 그거만큼은 안 돼도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큰데 10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시장의 지금 이 구조고. 그렇지. K리그도 그렇지. K리그가 딱 지금 그런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곱하기 2 주면은 게다가 전임에다가 탁 받으면은 너무나 해피한 거죠. 그리고 아니 뭐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뭐 그 성과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주는 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많이 준 만큼 잘 하겠지. 이제 그 기대를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협회의 어떤 재정 능력 한계 내에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클린스만한테 우리가 뭐 해줘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 그때 위약금 같은 경우 뭐 100억 모르지. 그 한 70억에서 100억 사이라고 그래 추정돼 있고 천안 뭐 종합센터 그도 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협회가 그게 넉넉하지는 않을 거야. 넉넉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지도자하고 외국인 지도자 동등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배팅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동등하게 대우하고 동등하게 대우해 주겠다고 이제 같은 잣대로 나와버리면 앞으로 이제 국내 지도자를 뽑을 수 있을까? 나 사실 그렇죠.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그 워딩 자체가. 20억이나 줬는데 왜 나는 갑자기 70%만 30% 왜 깎고? 10억 못 준다니까. 10억 나는 왜 깎고? 이렇게 하면 또 다음번에 또 문제가 될 거고.
그 국내 감독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냐면 외국인 감독하고 국내 감독 동일 선상에 놓고 평가를 할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럼 그 외국인 감독이 어떤 네임 밸류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걸 따라갈 국내 감독들이 없죠. 없지. 이제 없으니까 더 문제가 되는 네.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섣부른 게 아닐까. 국내 감독이라는 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좀 연봉은 적더라도 국내의 어떤 잘 알고 네. 선수 파악 네. 잘하고 그런 강점 때문에 우리가 네. 뽑는 거잖아. 선임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거야. 똑같은 연봉 놓고 똑같은 잣대로 뽑겠다면 국내 감독보다는 외국인 감독 경험 더 많은 감독들. 그다음에 그렇죠. 우리 지금 선수들이 다 외국에서 생활하니까 그 애들하고 또 소통 잘할 수 있는 감독들 당연히 뽑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냥 긍정적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계대회. 그러니까 그런 대부분의 축구나 어떤 스포츠나 감독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세계대회에서 몇 강 이상 들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 뽑는 기준의 그 잣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감독이 무슨 클럽, 세계 클럽 무슨 팀 대회에 나가서 뭐 성과를 얻어본 적도 없고 나갈 기회조차도 없었는데. 신태용은 안 믿지. 신태용이 있는. 그 정도. 그런 기회밖에 없는데 같은 잣대로 놓고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 이건 기본 시작부터 안 되는 거죠. 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세계대회에 나가서 몇 강을 이끌었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모순이 생기는 게 저번에 그랬잖아. 국내 감독, 특히 홍명 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면접 볼 필요 없다는 거잖아. 채용 비리. 아니, 동등하지가 않잖아. 네.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 잣대를 들여야 되고 연봉 문제는 동등하게 해야 된다 잣대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모순이 생기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다 앞으로도 계속 무언가 발목 잡힐 일들이 계속 나온다니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절차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가 지금 계속 짚고 있는 게 이 국민들이나 축구 팬들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도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취미로 축구를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하나가 잘못됐을 때 나중에 이게 차후에 미치는 악영향. 잘 알지. 이거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문체부 감사가 조금 빨리 나와야 될 부분이 있는 왜냐면 그 3차 예선 시작하기 처음에 잘 잡은 바로 잡고 시작해야지. 다시 돌려놔야죠. 그렇지. 뭔가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 대책을 세우든 뭐 완전히 돌려놓든 뭔가 하나 그 매듭을 짓고 첫 출발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지금 꼬인 실타래가 계속 이제 뭐 어떻게 해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감사기가 조금 빨리 나와가지고 하나의 어떤 매듭을 제대로 풀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첫 대회 딱 나가서 헤드코치 입장에서 감독 자리에 딱 정상적으로 설 수 있기 전에 무언가를 지금 해놔야 된다는. 그렇지, 맞아. 그렇지 않으면 진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연봉 문제도 이게 큰 문제죠. 나중에 코 끼는 걸.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시 우리 국내 감독들한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다라는 결론으로 마무리하지. 네. 문체부 감사. 잘 좀 해주세요. 그러게.